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11월 26일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를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뜻깊은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의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만화영화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그날의 감격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날 우리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를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감격에 젖어있는 우리들에게 만화영화 제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서 그것을 불씨로 영화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자신께서 우리들을 고매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만화영화를 인기본이, 취미본이, 흥미본이로 만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제사상이 명백하고 인식교양적 우위가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말 우리 촬영소가 나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러 가지 주제와 형식의 재미있는 만화 영화들을 창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소년들과 학생들, 근로자들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전통을 잘 알 수 있게 리역사물 주제의 만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내놓을 때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여기 원도실에도 들리셨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들은 그 배경실에서 그 선현장수에 나오는 그 허비 인물 은하를 놓고 이제 창작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우리들의 이제 창작실을 찾아주신 그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지난 시기 이제 그 만든 그 만화영화 선현장수가 이제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지금 현재 그 50회에서 이제 끝냈는데 앞으로 이제 그 100부까지도 만들어 내놓으면 우리 청소년들과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 만화영화 선현장수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의 애국심과 상무 기풍, 미풍양속, 슬기롭고 용감한 투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식과 반복을 없애고 이야기 줄거리를 재미있게 엮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그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귀중한 이제 그 가르치심이 있어 우리들은 그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만화영화 선현장수 100부까지를 훌륭히 창작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앞으로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영화 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명작 창작의 선구자, 선각자가 되어야 한다는 최상의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10년 전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독체 교양이라는 이 고정 격식화된 틀에 매달려 범위를 넓히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6일 바로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대담하게 주제 영역을 넓히고 형상 수법들을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족의 국제일주의, 집단주의, 개혁교양 등에 이바지하고 과학적인 판단과 추리,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화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세계 만화영화의 발전... 지금 이곳 창작가 예술인들은 리역사 만화영화 고주몽, 호동왕자와 랑랑공주, 령얀도구리를 비롯해서 리역사물 주제와 상식 주제의 만화영화들을 비롯해서 인식교양적 우위가 있는 만화영화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 데서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를 현지 지도하신 열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념보고회를 통해서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명작 창작의 선고자, 선각자가 될 때 대한 당의 뜻을 깊이 새겨안고 순간의 자만과 침체, 답보도 없이 계속 혁신해 나가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만화영화를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할 결의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백두에 속 개척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 신념과 의지를 안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인 곤길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길에 오른 경공업성의 일꾼들이 백두 전구들에 새겨진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졸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이한 우의지를 실체형으로 체감하며 백두산 일호의 답사행군길을 이어갔습니다. 백두의 칼바람 속에서도 행군길을 다구쳐 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웅축되어 있고 천만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혁명열, 투쟁열을 심어주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 오른 답사행군대원들은 항일의 혈전만리, 불바다만리를 해치시며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조선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긴 항일혁명 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뜨겁게 새겨놨습니다. 한편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길을 이어가고 있는 인민경제대학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조국 진군의 길에서 수경하시었던 무포 수경지를 찾았습니다. 수경지의 사성물들을 돌아보면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생활 기풍과 투쟁 기풍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이어 행군길을 다구치어 대홍단 혁명전적지에 도착한 답사행군 대원들은 역사적인 대홍단 전투를 승리로 조직지휘하시어 무산지구 진공작전을 빛나게 결속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영활무쌍한 전법,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여인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겨놨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발지산 정신을 고귀한 사상정신적 제보로 간직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진군길을 더욱 힘차게 다구쳐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전승 세대가 남긴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공화국 영웅 강호영 동지가 남긴 유물들도 있습니다. 방충복 기자가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서 그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기자와 만난 김지양 강사는 전승기념관의 영웅홀에는 강호영 영웅이 원수들을 경멸하던 기관단총과 그가 해방 전에 입었던 터술의 옷도 전시되어 있는데 참관자들은 영웅의 극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두 전시물 앞에서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터술의 옷은 공화국 영웅 강호영 동지가 해방 전 악독한 일본 놈의 약몰이꾼으로 끌려가 가진 고역을 치를 때 입었던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령과 강호영을 통해서 강사는 량강도 운흥군에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난 강호영 영웅이 해방 전에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12살부터 18살까지 외놈의 집에서 모슴살이를 했는데 갑산거지라고 하면 그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술영화 강호영의 영화문학을 쓴 작가 차철우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영화에서 강호영 영웅이 허수아비에 걸려있는 터술의 옷을 벗겨 입으려다가 외놈 경찰에게 매를 맞는 장면은 예술적인 허구가 아니라 실제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영웅과 그의 세 동생이 7년 동안이나 이 터술의 옷을 내려가면서 입었다고 했습니다. 강사는 우리 새세대들은 잘 모르고 있겠지만 터술의 옷은 아마나 삶과 같은 굵고 거친 섬유로 짠 옷 아닌 옷이었는데 나라 없던 세월에 우리 인민이 이 터술의 옷마저도 변변히 입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난과 소름이 푹 배인 이 터술의 옷을 입어야 했던 강호영 동지는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해방과 함께 강호영 영웅은 해방 후에야 터술의 옷을 벗을 수 있었는데 허수아비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아온 지난날이 너무도 가슴에 맺혀 이 터술의 옷만은 그대로 건사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에서 비로소 인간의 참된 존엄과 권리를 지니게 된 강호영 영웅은 1946년 4월 남먼저 계급의 청대를 잡았습니다. 항일혁명 투사 최춘국 동지가 사단장으로 한 안동 제12보병사단에서 복무의 나날을 보내면서 자기와 같이 사람값에도 못 가던 천덕꾸러기들을 나라의 주인,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곧 우리 당이고
조선노동당은 근로인민대 중에 존엄과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근로인민대 중의 핵심 부대, 전위부대라는 것을 알게 된 강호영 동지는 노동당원이 될 것을 열렬히 소망했습니다. 강사는 강호영 여웅이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인 1950년 7월 영주 해방전투에서 위훈을 세우고 화손 입당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중대 당세포위원장으로 선고된 강호영 동지는 높은 당성과 계급적 자각을 안고 당원들과 민청원들의 선봉에서 원수들을 격렬했습니다. 1951년 2월 19일 가막봉 개선 전투에서 두 팔과 두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강호영 여웅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고지를 끝까지 사수할 때 대한 당결정을 지켜 입에 수리탄을 물고 적진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사는 오늘 우리 인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동부 산악의 맹호부대로 소문났던 안동 최춘국 제12보병사단에서는 강호영 여웅과 나의 거지 운동의 봉화를 추켜든 한계렬 영웅, 육탄이 되어 적당크를 까부신 조순옥 여웅을 비롯한 많은 여웅들을 배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 6월 공화국 여웅들과 모범 존턴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강호영 여웅의 정치부 중대장이 올리는 영웅의 기관단총을 받으시고 강호영 여웅은 당의 참된 아들이며 백절불굴의 영웅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병사의 의무 위에 당원의 의무를 먼저 놓았던 강호영 여웅의 모습은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목숨 바치어 당결정을 결사관철한 참된 당원 육탄 자폭여웅의 군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1960년 8월에 영웅의 어머니가 우리 저국해방전쟁 중의 기념관에 직접 찾아와 이 터슬의 옷을 기증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영웅의 반신상을 그때 영웅의 어머니는 나라에서는 거지로 온갖 멸시를 다 받던 아들을 당의 참된 아들로 영웅으로 내세워 주었는데 자기는 이 터슬의 옷밖에 가져오지 못했다고. 그러나 이 옷이 후대들을 교양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노병 김승은 동지는 조국해방전쟁 시기 강호영 여웅과 같이 해방전에 천대와 멸시만 받아오다가 선봉투사로 자라난 노동당원들은 근로인민대중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당을 창건하고 영도하는 혁명의 수령을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가장 신성한 영예로 의무로 간직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전승세대가 수령결서 옹의 정신, 조국수호 정신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사상정신적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입에 수류탄을 물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강호영 여웅의 군상에서 또 그가 남긴 기관단총과 토술의 옷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당의 품속에서 누리는 인간의 자주적 권리와 보람찬 생활을 귀중히 여기고 그 사랑에 보답할 마음을 지니고 당 앞에 다진 맹세, 당 규약상 의무를 지켜 떨쳐나선 사람들만이 당의 참된 아들이 될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백절불굴의 투사로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게 됩니다. 참관자들은 영웅의 토술의 옷과 기관단총을 보면서 전승세대 당원들의 높은 당성과 여흥적인 투쟁 기풍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우리 당원들이 따라 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본보기로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은 군인 선서나 전투 교범에도 적의 화점을 몸으로 맞고 팔다리가 부서지면 수류탄을 물고 적들 속에 뛰어들라는 구절은 없다. 그러나 전하의 용사들은 원수와 끝까지 싸우다 붉은 길을 안고 뻗치고 서서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국을 지켰다고 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승세대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가장 고귀한 유산이고 대로를 이어 계승해야 할 영웅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지양 강사는 지금 저국의 방방곡곡 어렵고 힘든 처소들마다에서 우리 청년들이 강호영 청년 돌격대 깃발을 날리면서 위훈을 세우고 있는데 그들은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참관하면서 강호영 청년 돌격대 정신이 어떤 정신인가를 깊이 새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호영 여웅이 최후의 순간에 남긴 말은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조선노동당원의 백절불굴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며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공화국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견결히 옹리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나의 팔다리는 부서졌다. 그러나 내 놈들에 대한 복수심은 오히려 1100배나 더 강해졌다. 조선노동당원의 꺾을 수 없는 투지와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굳게 다진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리라.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학생 소년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시체 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 때 대하여 또다시 강조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학생용품 생산 단위들에서 학생 교복과 신발, 학생 가방, 학습장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쓰는 학용품과 생활용품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줄 질 좋은 학습장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는 새 제품 개발 사업을 공장 종업원 누구나 다 참가하는 대중적인 사업으로 내밀어 4, 4분기에 들어와서만도 10여 종의 학습장들을 새롭게 개발 생산했습니다. 지난 시기 보면 우리 공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집행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과목별 학습장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생산했습니다. 새 제품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대상별 특성에 맞게 또 연령별 이런 기와 취미에 맞는 여러 가지 용의 새 제품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실내도 이게 영어 쓰기 연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99표 수첩 이런 유형의 새 제품 개발에서 공장이 제일 중시하는 문제는 학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각이한 수요 장악인데 민들레 관리국 일꾼의 말에 의하면 려명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민들레 상점을 비롯해서 상업 봉사망들과 학교들에 나가 학습장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수준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도안 창작이나 새 지표 선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여러 가지 용도의 학습장들은 질이 좋을 뿐 아니라 편리성과 문화성, 교육학적 여부가 잘 보장된 것으로 해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비롯한 이용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당의 운종 속에 현대적인 학생 교복 생산 단위로 자기 모습을 새롭게 일신한 평양 학생 교복 공장에서 학생 교복의 질을 개성 덮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에는 1등품, 2등품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차려지는 이 학생 교복에는 무조건 1등품, 학급품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올해 생산한 모든 교복들도 다 이런 합격품 1등품으로 생산 보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올해 생산하면서 제일 중시한 문제가 취재한 데 의하면 이번에 공장에서는 학생 교복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솔비 현대화와 생산 공정 갱신에 특별한 힘을 넣었다고 합니다. 현재 공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동 재단기나 3차원 인체 측정기를 비롯해서 기본 생산 솔비들의 기술적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로 해서 생산되는 모든 교복 제품들의 질적 수준이 전국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 솔비의 보단한 갱신, 과학적인 질검사 체계에 토대한 고품질 생산 공정 확립, 보다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자체 기술력의 발전 등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속에 올해 공장 앞에 맡겨진 학생교복 생산 계획이 앞당겨 완수되게 됐습니다. 교육도서 인쇄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하반년도 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한 데 이어 전국의 학생들에게 보내줄 새 학년도 교과서 생산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내년도 2월달까지 새 학년도 교과서를 끝낼 높은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들에서 생산 공정 맞물림을 잘하는 것과 동시에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류송일 직장장 동지는 공장의 마다들과도 같은 우리 인쇄 직장이 응당 생산에서 기치를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제고에 큰 힘을 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만도 인쇄 직장에서는 8명의 고급 기능공이 배출된 것을 비롯해서 종업원 모두가 한급 이상의 높은 기술 기능 급수를 소유함으로써 인쇄물의 질 제고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재택 직장의 종업원들도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고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생산성을 1.4배로 제고했다고 합니다. 각 지인민들이 애국의 마음 안고 강하천 종리와 사방야계 공사를 비롯한 국토관리 사업에 적극 떨쳐나 혼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평성시에서는 장마철 기간 하천들의 최대 물 흐름량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강바닥 파기와 제방송토 공사를 질적으로 함으로써 시안의 전반적인 하천들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바닥 파기와 장속 삭개를 모두 끝내고 지금 강하천 주변 정리를 마감 단계에서 내밀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심고 잔디도 입히고 시에서는 강하천 주변을 잘 정리해서 흙과 모래가 흘러들지 않게 하고 호안림도 조성했습니다. 안주시에서는 청천강 바닥 파기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천강 하류 바닥 파기는 그 공사량이 아주 굉장합니다. 하지만 이계 수단과 여러 표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면서 매일 수천 리방의 토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차별 계획에 따르는 올해 공사 계획을 마감 단계에서 교습되는데 시에서는 청천강의 물 흐름량과 류속동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에 맞게 강바닥 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천시와 송천군에서도 용량을 집중해서 올해에 들어와 수십 킬로미터의 강하천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국토보호와 지역의 경제발전에서 치수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강하천 정리 사업에 떨쳐나선 평안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열의에 의해서 도안의 강과 하천의 제방뚝들이 견고하게 보강되고 그 면모도 일신되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철 도시경영부문 미학토론회가 26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양시와 각 도시경영, 국토환경보호, 설계, 감독, 교육, 산업미술 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근 년간 공원 유원지 꾸리기에서 이룩된 성과와 나타난 편향들에 대한 동영상 편집물 시청이 있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원립 녹화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관련한 기술 강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육 만행에 계속 강분하고 있습니다. (23일) 의료 관계자들이 밝힌 데 의하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48시간 동안 가자지대의 곳곳에서 살육작전을 벌여 적어도 120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했으며 북부의 한 병원을 공격해서 의료 성원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설비들을 파괴했습니다. استهدفوا البيت اللي جنبنا صحينا على غبره وعلى دخان وعلى حرق لقيناه فجاه لقيناهم ميتين هو ميت واخوه متصاور هاي اللي صار اشطر واحد كان ذكي ساعد الرسم
صار يحمل تكيات، صار يشيل مي، صار يحمل حطب، يولع نار. 12 سنة يوم ميلاده مات. حسبي الله وانت نعم. 가자시 교회에서는 한 살인집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7명의 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영국의 전반적 지역에서 최근 폭풍이 들이닥치고 큰 물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폭풍으로 24일 현재 3명이 사망하고 교통이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런던의 히스로우 비행장에서는 약 200편의 비행기 운행이 취소되고 철도 부문에서는 여러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일부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웨일즈의 남부에서는 수백 채의 건물이 침수됐으며 런다 코넌 타프 지역에서 혹심한 큰 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300여 개 지역에 큰 물 위험 및 주의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필리핀의 마닐라시에서 24일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서 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지역에서 일어난 화재로 약 1000채의 살인집이 불탔으며 그로 인해서 2000여 세대가 한재에 난잡습니다. 소방기관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불길이 급속히 번져 진화 작업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진화 과정의 소방대원들 속에서 부상자들이 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건설 부문에서 개발 도입되고 있는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된 지붕 씌움막입니다. 유리 섬유와 폴리효마 비닐로 만든 이 씌움막을 지붕에 설치하면 도색과 같은 마감 작업 공정을 줄일 수 있으며 설치가 간편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지붕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지붕 씌움막을 설치하면 지붕면에 완전히 밀착되기 때문에 지붕의 수명을 늘리고 건축물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새형의 벽판입니다. 겉면에 알루미늄 판을 씌우고 안쪽에는 목재나 돌, 모래와 같은 재료들을 채워놓은 이 벽판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살림집이나 철도역과 같은 임의의 건설물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벽판은 최고 11m의 높이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자외선 차단 기능과 불연소성, 산견딜성과 알코올 견딜성이 높은 것으로 해서 매우 실용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만든 흙막이 벽입니다. 이 흙막이 벽은 일정한 간격으로 강철 구조물을 세우고 그 사이에 나무판들을 끼워서 만드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1m 높이까지 흙막이 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흙막이 벽을 세우면서 그 뒷부분에는 배수로를 내거나 배수관을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눈 내린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는 조선소의 중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오늘은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과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평년보다 늦게 첫눈이 내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눈 내린 상태를 볼 때 여러 지역에서 눈이 왔다고 하지만 특히 황해남북도에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린 곳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옹진과 안악 그리고 은천과 사리온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3시간 동안에 10cm 이상의 폭설도 내렸습니다.
이번에 황해남북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게 된 곳은 조선소의 중부의 저기압골이 놓이고 그 변두리를 따라서 차고 습한 바다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0일까지 북부 내륙과 소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자주 눈이 내릴 곳이 예견되므로 해당 지역의 도로관리부문과 도시경영부문, 교통운수부문에선 필요한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새벽에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렸습니다. 현지 촬영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백두산에서는 아침부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샌눈보라가 이렇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최고 10m까지 이뤘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의 아침 기온은 령화 29.1도, 낮 기온은 령화 27.4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1도로서 평년보다 7도, 어제보다는 9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6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약한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함경 남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 바닷가 지역,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고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2 내지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2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평안북도와 라선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솔량은 황해남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 남포시에서 5 내지 10cm, 그 밖의 지역은 5cm 미만입니다. 그리고 내일 황해남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5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리원 지방으로서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녁까지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녁까지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 모레는 존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강원도 원산시부터 고성군까지 요난 수역을 제외한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부터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에서, 모레는 존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에 조선 소위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 중부 이남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3cm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30일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1일이 우리나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29일과 30일이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춥겠고 12월 1일에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